안녕하세요. 친절한 지수씨입니다. 오늘은 제8편 패턴 분석 지속형에 대해서 배워보려 합니다. 마지막 편입니다. 패턴 분석 지속형은요, 총 5일차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급등주 패턴 11가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속형 패턴의 대표적인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속형 패턴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칭삼각형, 직각삼각형,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려 해요. 오늘의 증시 기억어는 상승세가 강한 주식의 첫 번째 하락은 매입 신호다. 이 이야기는 기술적 분석이 가미된 증시 격언이에요. 강한 상승을 한 주식이 차익 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보일 때 견고한 조정 속에 거래량까지 많지 않다. 눌림이 적다. 이럴 때는 좋은 매수 기회, 사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세에서도 배웠지만 한 방향을 가지면 그걸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증시 격언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지속형 패턴이란 일정한 추세,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로 가던 주식이 잠시 쉬어가는 조정이라고 하죠. 차익 매물로 조정을 보이다가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실 게 대칭삼각형, 직각삼각형, 깃발형, 그리고 페넌트형, 쐐기형, 직사각형이에요. 우리 가끔 주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N자형 상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 지속형 패턴이 일반적으로 N자형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 급등주 패턴 할 때 N자형 상승은 또 다르게 바닥권에서 또 N자형 상승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간에 급등 후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 상승을 지속형 패턴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속형 패턴은 앞서 배웠던 반전형 패턴은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데 좀 단기간에 걸려요. 지속형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경우가 보통입니다. 단기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 빠르면 한 3주에서 한 달, 좀 길면 한 달 좀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칭삼각형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 대칭삼각형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비슷한 요걸 대칭삼각형이라고 우리 저 초등학교 시간에 배웠는데요. 우하향하는 위쪽 추세선과 우상향하는 아래쪽 추세선이 서로 수렴하면서 삼각형을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대칭삼각형,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패턴은 여기 보시면 주가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을 겪는데 보통 최소 4번 이상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4번 이상, 4번 이상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돌파 시점이 여기 기준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작하는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거서 나오는 여기서 수렴되는 꼭지까지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면서 수렴되는 것이 3분의 2 또는 4분의 3 사이에서 돌파를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가가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꼭지점까지 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거는 삼각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속형 패턴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위든 아래든 나중에 방향을 잡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이거 삼각형 패턴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이 꼭지점 추세선을 걷을 때 요 기준선부터 요 수렴되는 점과 사이에서 돌파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는 지속형인 대칭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 목표치는요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보통 요 추세선과 우리 추세 때 그리는 법 배웠었죠. 이렇게 거서 요 정도는 최소로 돌파하게 되면 완성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되는 요 기준선만큼 이렇게
돌파한 시점에서 기준선만큼 요만큼은 최소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최소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치는 이렇게 되지만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차트를 보실까요?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쫙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차 위쪽 추세선과 아래쪽 추세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뚫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요. 그러면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렴되는 과정에서 거래가 많지 않아야 돼요.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고 그 다음에 뚫었을 때 대량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수렴될 때 거래량이 점차 감소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모든 지속형 패턴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 감소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막 트면 이거는 큰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요. 상승삼각형이에요. 상승삼각형은 우리가 아까 앞서 배운 대칭삼각형의 약간 변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상승삼각형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게 요런 게 있을 테고 요런 거 한쪽이 수평한 거 요거를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는 수평한데 위는 요거는 점차 오르면서 기울기를 가지면서 점차 수렴하는 과정을 보이는 거 이것을 직각삼각형 중에 상승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패턴은 지속적인 매물 출현이 있지만 주가가 올라서 지속적으로 매물 출현이 있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사는 세력이 파는 세력보다 강력할 때 말해지는 강세형 패턴이에요. 되게 웃기죠. 올라서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샀던 사람이 있는데 요 저점을 높여서 여기서 더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 위쪽에서 또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팔려는 세력보다 사려는 세력이 강력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퉁 치고 올라가면 또 2차적인 큰 상승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전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대충 봐도 한 200% 이상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점점 좁히면서 요 삼각형 꼭지점에 오기 전에 뚫어버려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죠. 아까 앞서 만든 것처럼 큰 폭 상승에 있음에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점차 감소한다. 뚫었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강한 매수세, 사는 세로 고점을 높아가며 대기 매물을 점차 소화해 간다라고 이거는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량은 꼭지점으로 갈수록 여기 꼭지점이요. 수렴되는 꼭지점을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패턴은. 그리고 삼각형 모형, 직각삼각형 요 모양을 상향 돌파 시에는 대량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라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역으로 하락삼각형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는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여기는 평행선인데 여기는 오히려 점점 고점을 낮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패턴은 상승삼각형 앞서 배운 거랑 틀리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파는 새가 사는 새를 점차 잡아먹는 약세형 패턴이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이 여기서 팔았는데 못 팔던 사람이 더 낮은 가격으로 또 팔고 하면서 이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하락 삼각형 패턴입니다. 보시면 하락 삼각형은 주가가 쭉 빠졌어요. 빠졌는데 고점을 점차 낮추더니 나중에는 결국 이탈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또 뒤늦게 내가 못 팔았구나. 여기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막 파는 그런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눌러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거 고점을 낮추네, 위험해 보인다, 이거 들어가면 큰 코 다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투자 명언은요, 성공하는 투자자의 심리적 특성 첫 번째예요. 5가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되게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요 4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걱정하느라 잠을 잘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라. 요걸 다른 말로 두면, 만약에 종목을 선택했는데 그게 항상 불안해요. 하루하루 불안하고 뭔가 찜찜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어디서 얘기를 듣고 투자했다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던가 제대로 투자 안 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불안한 종목 투자,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단기간에 형성되는 깃발형에 대해서 배워보려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